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화려하고 다양한 표현 방식이 각광받는 시대에 40년 가까이 오로지 크레파스로만 그림을 그리는 독특한 기법의 화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 미술사에서도 매우 드문 경우로 사물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와 색다른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제주에 사시는 서양화가 환중옥 화백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중옥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서 이제 관심을 모으고 계시는데 크레파스하고 크레용의 차이가 뭡니까? 사실은 크레파스나 크레용이나 다 같은 재료죠. 서양에서는 이제 그 오일 파스텔이라고 이제 그걸 하는데 네, 그 기름 성분이 약간 적고 많은 그 차이에 따라서 네, 이제 크레용 같은 경우는 그 유성 아무래도 네. 그 기름 성분이 좀 작고 네, 요즘에 나오는 재료 그 오일 파스텔 같은 경우는 그 오일 성분이 이제 많이 함유가 되어 있죠. 네, 원래 그 크레파스는 그 일본에서 개발이 됐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그 크레파스가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뭐 이제 생산해서 그런가요? 사용하는 그런 재료로 이제 예. 안 선생님께서는 크레파스, 크레용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을 텐데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 이게 그 크레파스의 어떤 인연이랄까 이게 네, 제가 그 1975년도죠. 네, 75년도에 이제 대학 이제 진학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배우러 이제 갔죠. 네, 그림 배우러 갔는데 그 당시 그 서귀포에 계신 그 고영우 선생님이 네, 잠시 그 76년도죠. 76년도에 네. 크레파스를 잠시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유화를 뭐 하시지만은. 네, 그때 그 선생님이 크레파스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를 이렇게 전 이제 학생 네. 공부하는 학생이고 그 선생님 그리시는 거를 이제 어깨너머로 이렇게 잠깐 네. 구경하면서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한중옥 선생은 크레파스 화가다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네. 크레파스라는 건 원래 미술 평단에서도 그렇게 썩 환영하거나 인정받는 도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의 어떤 이 기성 작가들은 네, 이 크레파스라고 하는 재료가 사실은 그 어떤 표현의 한계성이 있는 재료죠. 물감하고 그렇죠. 달리. 그래서 예. 이제 잘 안 쓰는 재료죠. 어린애들이나 쓰는 도구다 뭐 네. 이런 그 인식을 많이 갖고 있죠. 네, 근데 그 재료 자체가 사실은 그 보면은 굉장히 그 다양하고 어떤 그 검증된 재료더라고요. 써보니까. 네, 이제 그 크레파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물론 저 말고도 다른 작가들도 물론 하는 분들이 있겠죠. 네, 있는데 그 재료를 이렇게 써보면은 색깔 네. 변질이 잘 안 돼요. 네. 유화 물감보다. 아, 크레파스는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네. 왜 어린이들이 유년기에 미술 처음 배울 때 하필이면 크레파스를 재료로 사용합니까? 그거? 무슨 원인이 있나요?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재료죠. 사실 지금도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네. 가끔 한국에 들어오시면 그 어린이들 선물로 크레파스를 사다 주면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뭐 기내 상품에 면세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그 아니고. 사용하기에 어린이들 사용하는 데는 아주 그 좋은 그 재료죠, 사실. 궁금한 게 단순히 사용하기에 편리해서 크레용 크레파스가 어린이들에게 각광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뭐 매력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뭐 그런 기존의 학교, 그 초등학교 네, 이 미술 수업이 보통 크레파스 그 그림 위주의 그 옛날에는 네. 그런 그 시대였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 어린이들 그 이제 미술 교육도 크레파스 말고 뭐 다른 네. 재료를 많이 가져서 이제 하는데 네. 옛날에는 애들 그림 그리면 그냥 그 크레파스 하나
네. 뭐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그림 그던 그 시대였으니까요. 네. 그 크레파스는 유화나 이런 뭐 오일 페인팅이나 이런 분야보다 질감이나 무슨 이런 리얼리티, 그 사실감을 표현하는데 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렵죠. 어렵죠. 예. 그럼 그런 점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크레파스를 그리는 게 네. 그 가끔 그 작가분들도 그림을 완성시킨 그림을 보고 아 이게 뭘로 그렸습니까?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죠. 아, 그러니까 작가분들도 모르죠. 그 처음 봤을 때는 아 이게 무슨 재료 어떻게 그린 거야. 네. 근데 그 사실 그 크레파스를 이제 제가 사용하는 종이가 이제 까만색 종이인데 그 위에 색깔 이제 여러 겹 칠해가지고 칼로 뜯어내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작품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왜 그 색깔 여러 색깔 이렇게 칠하고 왜 검은색 칠해서 칼로 이렇게 긁어내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던 그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 스크래치라 그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스크래치 일종인데 색깔을 칠할 때는 그하고는 정반대죠. 어두운 색이 이렇게 밑에 깔리면서 위에 이제 하얀색 개통으로 이렇게 깔아놓고 캔버스를 일종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칼로 얇게 조각을 하면서 그리는 그림이죠. 이게 지금 한 선생님 말씀 중에 점점 좀 신기한 게 나오는데 보통 흰 종이에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검은 종이에 그림을 그리시나요? 왜 그렇죠? 이게 저 그림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알지만 네. 그 칼로 깎아내면 밑에 그 검은색 종이 바탕이잖아요. 네. 그 명암 조절을 깎으면 깎을수록 이제 그 제일 밑에 어두운 색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걸로 명암 조절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선생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검은 종이에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계속 좀 시청자분들이 이제 보시면 궁금해하실 텐데 크레파스로 여러 겹을 해서 예. 칼로 그걸 하나하나 깎아내서 예. 명암을 조절한다. 그렇게 예. 말씀하신 거죠? 예. 다시 한번 보면 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 자세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색깔 자체가 이제 세 겹 네 겹 보통 네. 마무리는 물론 더 거기다가 색깔을 더 입히지만은 네. 그 색깔을 입혀놓은 상태에서 칼을 가져서 이렇게 네. 처치를 주면서 이제 깎아내는 거죠. 아. 그림 두텁게 칠해놨다가. 예. 색깔이 네. 보통 한 네 겹에서 한 다섯 겹 네. 처음 이렇게 그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네. 그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네. 제일 밑에는 이제 색깔이 좀 어두운 색, 네. 예. 그 위에는 이제 좀 밝은 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려면은 공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크레파스 사용량도 엄청 들겠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싼 재료 가지고 그림 그리죠 하면서 이제 농담도 하죠. 근데 네. 그 재료비는 사실 그 다른 재료비는 상대적으로 싸고, 아주 네. 싼데 대신에 그 노동력은 네. 다른 그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드는 편입니다. 네. 이 어떤 평론가 같은 경우 저 그림 보시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그림에 비해서 그 다른 뭐 그런 그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림의 그 밀도 같은 게 굉장히 그 좀 높고 그 노동 집약적인 네. 그러한 작업이다라고 해서 그 평론한 그 네. 분들도 이제 계시죠. 노동 집약적이다고 표현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체력도 굉장히 소모가 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돌이켜 보면 꽤 오랜 시간이죠. 사실 거의 네. 뭐한 40년 가까이 됐으니까. 40년 가까이. 네, 거기서 이제 오는 게 요즘은 이제 목이라든가 허리 직업- 같은데 이제 직업병이 오는군요. 예, 그런 네. 직업병들이 이제 좀 오죠. 네. 크레파스를 고집하는 이유가 예전에 대학 입학하기 전에 그런 단순한 인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물론 그런 인연도 있지만. 있지만은 그려 보면은 그래 보면 예, 우리가 물론 저희 대학교 가서는 이제 물론 그 유화를 전공을 했죠. 네. 예, 유화를 전공했는데 그 작업을 해보면 그 유화에서는 맛볼 수 없는 독특한 어떤 네. 그 질감이라든가 그 기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재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했던 게 지금까지 이제 그 인연이 된 거죠. 네,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서 전업 작가로 사는 게 녹록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한 선생님께서는 미술 선생님이셨죠. 네. 근데 전업 작가를 위해서 요즘 굉장히 인기 있다는 교사직을 그만두신 건가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업도 물론 좋죠. 네. 근데
저 개인적인 60%는 교육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림에 대한 네. 그 욕심이 이제 좀 많았다고 봐야죠. 사실은.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저희 은사님이 네. 넌 대학원 가서 학교에 한번 오면 어떠겠냐 하는 네. 그런 그 얘기를 잠깐 네. 그 들은 적이 있었죠. 근데 네. 그때 좀 제가 좀 당돌하게 이제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했죠. 제가 선생님 하려고 그림 그립니까 하는 그 얘기를 네. 한 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아무래도 지금도 네. 그 물론 뭐 경제적인 이런 게 아무래도 그 교편을 잡고 하는 게 좀 이제 좀 낫죠. 네. 낫긴 나는데 그래도 이제 길게 보면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보고 이제 하는 것도 좀 좋겠다 싶은. 그래서 예. 교직을 박차하고 나오셨군요. 예. 집에서 혹시 쫓겨나진 않았습니까? 쫓겨나는 것보다 학교를 딱 그만두고 나니까 키가 좀 이렇게 좀 꺾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쪼달리다 보면은 네. 이제 가족들이나 이 뭐 애들한테 참 미안한 네. 좀 해주지 못한 그런 그 부분들이 이제 좀 지금도 미로 짐작컨대 많이 혼나셨겠네요. 네. 최근에는 뭐 올레길로 유명한 서명수 그 이사장의 책에도 등장했죠. 네. 뭐 원래 그 서명석 이사장님하고는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이제 동창이고. 동기동창인가요? 예, 동창이고 이제 막연, 네. 옆집에 뭐 이렇게 살고 그랬으니까. 네, 네. 그 언제 책 한 번 만들면 내가 거기에 컷 한 번 그려줄게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한 번 있었죠. 네. 근데 마침 그 식탐이라고 하는 책을 네. 읽으면서 그 원고를 한번 가져와서 하길래 그럼 내가 큰 몇 개 이제 좀 네. 그래서 가져서 작업을 해볼게 하면서 이제 그려준 예, 거군요. 예. 실례가 안 된다면 그렇게 그림을 그려줬으면은 그 그림값은 얼마나 받는 겁니까? 그래서 그건 뭐 사실 작품 영업 비밀인가요? 아니면 영업 비밀은 아니죠. 영업 비밀은 좀 신뢰되는 편이고. 비밀은 아니고요. 네. 이 작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그 컷이었죠. 네. 그래서 그 서명수 그 이사님한테 보다 이제 출판사에서 네. 그 이제 원고료라고 해서 이제 좀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화로 그림을 그려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만 어쨌든 크레용이나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보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다 이제 그런 걸로 보면은 뭐 대한민국 크레파스 작가 아닌 그 사람이 없죠. 네. 근데 이제 그 지금도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보니까 네. 사실 그 작가라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재료가 뭐든 간에 사실 그 뭐 크레파스 작가 뭐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이 그 작품 네. 이게 사실은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네. 예. 재료보다는 예. 작품 자체도 중요하다. 예, 비중을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예. 부분인데. 그래서 작가 입장으로서는 뭐 크레파스 작가 뭐 이런 거보다 사실 작품에 대한 이런 평가를 더 받고 싶은 거죠. 작가로서는. 예.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요즘에는 아까 처음 말씀하셨지만 어떤 독특한 네. 기법, 뭐 뭔가 남하고 다른 네. 이런 그림 이게 오히려 참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물론 그 표현 기법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그림의 소재도 다를 수 있고 네. 그래서 요즘 이제 하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보는 그런 분들이 이제 네. 있죠. 그런 게 아마 그 크레파스 하는 쉽게 얘기하면 그 덤이죠. 네. 네. 한 선생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교사직을 그만두고 이제 전업 작가로 그래서 살림이 그렇게 썩 뭐 넉넉하지는 않다는 정도로 느낄 수 있는데 혹시 크레파스 회사에서 그 한 선생님의 어떤 그림 그리는 그런 정신이나 뭐 작가 세계를 높이 평가해서 좀 지원해 주진 않았습니까?
5월 달이었죠, 사실. 네, 5월 달 이제 그 개인전 하는데 그 한 분 이제 전시장에 오셨더라고요. 네. 그게 보니까 그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그 오일 파스텔 아, 외국에서 수입해서 파는 우리나라에 네. 이제 그 사장님이었는데 와가지고 그 자기네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재료를 한번 이렇게 줄 테니까 한번 써보시라고 네. 그런 그 사실은 네. 그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그 크레파스 생산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영세한 아, 일종의 그런 회사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아, 크레파스로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다고 하는 거 한번 보여주고 네. 예, 그런 회사 같은 데서 지원받아서 전시도 한번 네. 예, 좀 하면은 참 좋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사실 욕심은 이제 들죠. 네. 근데 그게 아마 언젠가는 한번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은 크레파스라고 얘기를 하면 어쨌든 좀 호의적이고 유년시대 추억도 있을 것이고 되게 좀 긍정적인 느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림은 많이 팔립니까? 좀 실례되는 질문인지 모르지만 에, 크레파스 그림. 네. 어떻든 뭐 많이 팔린다고 하기는 그렇고 네. 그래도 애들 그 대학 학들에도 한 번씩 내줄 이런 그 정도는 네. 이제 사실 됐었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네. 지금 애들은 뭐 대학을 졸업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그 미술 시장이라고 하는 게 네. 전체가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그 침체되어 있죠, 사실. 네. 침체되어 있어서 뭐 저만이 아니고 뭐 다른 그 네. 작가들도 이제 그 전업 작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어려워하는 그 면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림 가격이 상당히 그 좀 높은 가격이지만은 또 정말 대우를 받아야 될 네. 그런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그 백남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른 외국에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외국이었으면은 작품 가격이 수십억 수백억 혹할 수 있는 오히려 평가 절하가 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요즘 특히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우리나라 지금 화단에서 전업 작가로 먹고 산다고 하는 이런 게 그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수회 쪽에 그 대학을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어졌죠. 네. 왜 그런 이유는 사실 어떤 분야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우리나라의 모델 케이스였던 그런 작가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확신이 쓰지 않는 거군요. 네, 그래서 요즘이야 그 뭐 성공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경제적인 네. 이런 게 네, 대학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아마 좀 아쉬운 점이 많죠, 사실. 그 선생님 지금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주로 제주도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지 네. 않습니까? 대개 이제 뭐 제주도 말은 제주도로 보내지만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는 말이 있는데 이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으려면 서울의 화단에서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제주도를 고집하는 것은 뭐 고향이기도 하겠지만 뭐 특별한 뭐 오브제 대상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저기 제 호가 보면은 그 서포라고 이제 그 호가 네.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바닷가에 사는 촌놈이란 얘기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넌 고향이나 지키면서 살아라 해가지고 제가 아는 그 선생님이 지어주신 건데 사실은 그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네. 요즘엔 그 호가 아유, 호가 멍해가 되었군요.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네. 고향 물론 뭐 필요하죠. 지키는 거 뭐 당연히 뭐 어떤 고향의 어떤 미술 문화 뭐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좀 네. 머물면서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또 개인적인 이제 생각으로 하면은 제주도라고 하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미술 시장이라고 하는 이게 네. 형성이 안 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좀 넓은데 이런 데 와서 활동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시 개인전 같은 걸 하면은
고향 제주도보다는 오히려 서울 같은 데서 좀 많이 발표하는 거고 이제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욕심이 좀 많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면은 서울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아니면 그래도 예. 아니면 뉴욕으로까지. 예, 네. 좀 알려지면은 제주도에서 그런 작가에서 조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서울만 해도 네. 사실 외국 같은 데 가서 전시 한 번 뭐 이렇게 좀 하고 네. 좋은 호평을 좀 받고 나면은 한국에 들어와 보면 이제 벌써 이미 스타가 돼 있는 거죠. 네. 예, 나라 그래서, 밖에서 예. 네. 그런 게 있어서 아무래도 뭐 서울보다 뭐 외국이 더 좋고 뭐 그런 건데 현실적인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근데 지금도 욕심은 외국 같은 데 이제 나가서 전시도 좀 하고 싶은 언젠가는 한번 아마 2년 후면은 이게 크레파스 한 40년 되니까 네. 그때는 좀 대규모 네. 작품도 좀 여러 점 해서 한번 전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계획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크레파스 그림을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한 선생님 그림이 좀 더 각광을 받았으면 그런 큰 기대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빠 크레파스라는 동료가 네. 굉장히 유명한데 어젯밤에 이제 아빠 꿈속에서 다정스러운 예, 목소리로의 네, 크레파스를 사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아마 이 땅에 자라는 아동들이 어린이들이 크레파스를 굉장히 좋아할 텐데 아무쪼록 한 선생님 그림이 좀 더 주목을 받고 또 그래서 큰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앞으로 뭐 크레파스 하는 재료 네. 사실 아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많군요.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네. 이제 내가 네. 이 크레파스라는 그림 매체를 가져서 그림을 그런데 좀 더 많은 걸 좀 네. 보여줄 수 있도록 이제 네. 제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선생님 거의 크레파스 전도사와 비슷하군요. 오늘 귀중한 시간 특히 제주도 수위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집하며 공감을 이끌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크레파스 화가로서 색다른 작품 세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중욱 화백. 앞으로 독특하고 다양한 작품이 많이 선보여서 더욱더 큰 각광을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